네,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나흘째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자격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의 국론까지 분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질문 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속 나흘째 청와대 인근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입장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만나야 됩니까? 아직은 만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황님도 여러 차례 만나는데 대통령이 왜 못 만나냐. 물론 말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면 됩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해서. 예. 그런데 대통령은 위로하고 기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결책, 대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 대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만나가지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면은 유가족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할 겁니다. 비난 설명할 겁니다.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그 불을 보듯 빠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안이 있습니다. 여야가. 그 안이 있는데 어디 대통령이 나와서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입법권이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재협상은 안 된다 한 상황이면 야당도 현재 협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족들이 사흘밤을 그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 그 아스팔트 주차장 맨바닥에서 지금 잤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대통령더러 당장 무슨 물론 이 사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하는 요구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주장인데 바로 그 청와대 문턱에 가서 그렇게 사흘 밤을 그렇게 지새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는 전 인간으로서의 도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이 아마 단식 43일째로 알고 있는데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죠. 근데 병원에서도 지금 의사들 권유를 안 듣고 생명이 위험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멈추겠다라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어요. 예. 만나주면 무슨 거기에 다른 무슨 전제 조건이 물론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만나주면 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의사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하는데 병원에 실려가기 전날인가 청와대까지 걸어갔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다 면회 신청서 내겠다고 하는 이거 자체도 막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경찰들하고 몸싸움하고 그래서 그날 상태가 아주 급격히 악화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예. 그거 만나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만나기만 하면 일단 그 조건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무슨 모든 이 사태에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참모진들하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국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난 그건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나서느냐?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5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유가족 면담했지 않습니까? 5월 16일이 4월 16일 세월호 가라앉고 딱 한 달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 한 달이 지나서야 유가족들
정말 억지로 떼밀리다시피 해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유족들이 정말 조금이나마 억울하지 않게끔 특별법 제정하고 특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아니 이거 만나는 게 뭐가 어렵고 나는 인간으로서 이건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유민희 아빠란 분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예. 대통령 만나려고 단식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단식은 정상적으로 단식해서 20일이면 생명 유독합니다. 40 며칠 하신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진 찍고 끝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진 찍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유가족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야 유가족이 함께 만나서 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할 정도라면 이미 정치 세력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또 유가족 뒤에는 과거 광우병 파동 때 나섰던 사람들, 한진 해운 파동이 일어나면 영도에 몰려갔던 사람들, 제주도 강정마을에 몰려갔던 사람들, 평택 미군기지에 몰려갔던 전문 시위 부대도 이미 유가족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가족들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유가족을 둘러싼 그 일단의 그 군은 정치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미 정치 세력 대 정치 세력 만남이라는 것은 전제 해결 방안을 놓고 만나는 겁니다. 단지 유가족 위로해주러 만난다, 유가족이 불쌍해서 만난다, 이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국민들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재 여야의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38%. 국민들 들먹이에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여야 협상을 따르자는 안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죠. 유가족들 뒤에 전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합리주의자로 이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물론 말하자면 강정마을이든지 밀양이든지 이런 데 가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 예. 이제 광화문 유가족들 지금 농성장이든 또 국회 앞이든 가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정말 이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 유족들이 나서서 주장을 한 바가 없는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평생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을 다 무슨 면탈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특례 입학 해달라든지 이거요 유족들 입으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금 이 시각까지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정말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수백 명이 탔다가 304명이 지금 희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진상 규명만 또 똑바로 해달라. 그래야 정말 희생된 우리 유족들을 볼 낯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 뜻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농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전문 시위꾼들이 뒤에서 조종을 한다느니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발언들 하는 거는 나는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다 같은 땅에서 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인데 이 유족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상규명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무슨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어떤 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이런 새누리당 분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가족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 걱정이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저 문학진 우리 선배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념과의 갈등, 장벽인데요. 예. 어떤 사안이 터졌다. 사안이 터졌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여야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이슈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정치권 풀지 못하면 진영과의 논리로 확전돼 버립니다. 예. 진영과의 싸움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래 유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진상규명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 지난번 선거 때 이걸 계속 이슈화 시켰습니다. 두 차례나 지방선거 7.3 재보궐선거에서 이슈화 시켰는데도 야당이 졌습니다. 이슈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피로도를 느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정치 세력들의 싸움에 대해서 국민들 불만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 졌습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 이제 진영 논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 자체가 좌우의 이념 간의 갈등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가족 편에 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둘러싸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도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저축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 조사를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기관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가족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 법을 없는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근거로 흔드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를 한 전제하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해결 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족들 주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뻔히 눈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예. 그래야 그에 따른 진상이 규명돼야 책임자 처벌할 수 있고 그래야 재발 방지 대책 세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족들이 왜 진상조사위가 수사권,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핵심은 국정조사 때, 국회 국정조사 때도 야당에서 숱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히 청와대 수십 건을 요구했는데 단 5%밖에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예. 말하자면 100건 요구했다면 5건밖에 안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여당이 세월호 책임에 사실은 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 크게 있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아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 여당이 자꾸 이렇게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독자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 여당이 자꾸 그렇게 회피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감추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문명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문명국가의 형법 사법체계의 원칙은 자율구제는 안 된다.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문명국가에서 자력구제. 내가 피해를 받았다서 내가 상대방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법,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느 개인이 지나가다가 매너를 빠져 죽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특별법 만들고 자 내가 처벌하게 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그건 안 되는 되죠. 것이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 시스템 내에서 활동을 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야당이요.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진상에 주장하는 것은 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박영선 대표는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협상은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고집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제외하고 특검을 도입하기로 하고 특검을 현행 법틀에서 하기로 또 그것도 여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위에 주겠다는 것인지 아닌 예. 것인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을 나와가지고 협상을 두 번 차례 깨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실망만 받고 대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끝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내용 중에 관련 발언들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국정감사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국회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국민 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왔는데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논평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날이었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리면서 대국민 담화문 냈잖아요. 그 희생자 이름 일일이 거명하면서. 제 기억에는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에 지금 이 시각까지. 그럼 벌써 석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라는 언급을 단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는지, 사실 5월 19일 날 담화문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대통령이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 아마 공감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 세월호라는 이 이슈를 맞으면 무시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직접 관련자들인 그 유족들과 일반 국민들을 격리하고자 하는 그런 난 저의가 깔려있다.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글쎄 대통령께서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분리하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한 달 뒤부터는 모든 이슈가 특별법이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난 2달 이상 계속 끌어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럼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정말 지리하게 끌어온 것이죠. 자, 여야 협상을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지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이것저것 참견한다 해서 만기 친남이니 해서 야당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잘못했다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나서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입법과 사법은 행정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입법권인 국회의 권한에서 관여하고 나서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그 진정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까 주변에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민들이요, 얘기하다가 진짜 술자리에서도 말싸움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글쎄요, 유민 아빠의 진정성 논란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알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이건 있는 것이죠. 만약에 2달, 3달 전에 같으면 이게 이슈화 됐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세월호 문제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유민 아빠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제 과거처럼 100%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동조해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한 반증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한 개인을 또 인격적인 모독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가 양보해야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요, 비워야지 세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이 문제가 저는 대한민국을 찢어놓는, 갈라놓는
그런 이슈로 발전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저 세상에 가신 세월호의 희생자들도 이것만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접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월호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월호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그만하자, 그만 울자. 아니 세월호 문제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상은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국회에서도 세월호법입니다. 민생법안, 국감, 예산 문제는 처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겁니까? 그만하자라는 말의 표현이 혹시 오해가 살까봐 그만 이제 우는 건 그만하고 뭔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울 때는 충분히 울어야죠. 서울 울면 가슴에 맺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했던데, 세월호 때문에 우리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 민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해요. 저는요, 물론 세월호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침잠해서 쓸 거 좀 덜 쓰고, 예.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다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견뎌내는, 그게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유민 아빠 무슨 가족사 문제, 어디 인터넷에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그러대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난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의아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 인터넷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또 이 김영호 씨, 유민 아빠, 이 뒷조사를 어디 고향, 면사무소 가서 하고 다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인된 겁니까? 그건 지금 야당 대변인이 그걸 발표를 했고, 국정원은 예. 일단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정원은 원래 일단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나는 국정원이 했든 안 했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개인의 무슨 가족사 이런 걸 꺼내가지고 예. 이걸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는 이 의도 자체가 아까 얘기한 유족들이 진짜 이게 주장한 것도 아닌 거를 마타도로 막 퍼뜨리는 이런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난 그 연장선상에서 알겠습니다. 몹시 좋지 않아요. 자, 제가 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아까부터 지금 계속 저희 PD가 시간 지났다고 2분 전부터 얘기를 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문학진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